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검찰이 한 수산업체와 관련한 비리 의혹으로 동해시를 압수수색했다고 최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 수사는 동해시에 공장을 둔 대형 제조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동해시의 대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 영리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동해시가 예산을 투입한 출연기관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민간 수산업체가 지분을 투자해 만들었습니다. 동해시의 주요 기업들도 사업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형 제조기업의 협력사는 폐기물 관련 입감을 주는 방식으로 영리법인 경영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인을 공동 소유한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민간수산업체 모두 이익이 되는 수익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2021년 9월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민간수산업체가 독자적인 회사를 세운 뒤 이때부터 일감을 독차지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폐기물 입감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가 동해시장에게 뇌물로 갔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으로 조성된 뇌물을 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 사업 수익을 도운 대형 제조기업 측에 동해시가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동해시는 해당 기업의 도로나 공장 증개축 등 관련 자료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동해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시장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기업에게 부당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해당 제조기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은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도 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릉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릉 경포호수 분수 설치 사업에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이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두 번째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강릉 경포호수 분수 설치 사업의 쟁점을 김인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000년의 세월을 품은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석호 경포호. 명경지수를 연상케 할 정도로 고요한 대신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다 보니 갈수록 나빠지는 경포호의 수질은 강릉시의 오랜 고민이었습니다. 강릉시가 최근 250억 원을 들여 150m 높이의 수중 인공폭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수질도 정화하고 볼거리도 확충한다는 겁니다. 강릉 지역 20여 개 시민단체들은 수질 개선과 멋진 관광시설물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수질 개선은 물론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으로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와 강릉에 머물 수 있는 분수 설치를 강릉시는 적극 추진하라. 이보다 앞선 지난달 23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집회가 열렸고 이들은 내일 2차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인공시설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개발이 될 거고 그 자연호수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공호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수뿐만 아니라 어떤 인공시설이 들어온 이상 그 이후에 개발은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어떤 주장이 타당한지 시민들은 헷갈립니다. 경포호 주변에는 찬성하는 펼침막들이 걸렸고 온라인에는 일주일도 안 돼 1,400명가량의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지만 우선 타당성 검토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를 순환시켜주는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강릉시에서 이제 분수를 한다 그러니까 분수도 필요한 시설이 중요하다. 수질 개선하고 용도산소를 공급하는데. 타당성 연구나 또 분수로 인한 오염물질의 개선 효과 이런 등이 분석이 돼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어떤 우리가 수질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수를 활용한 수질 개선 사례의 연구가 없다 보니 과학적 근거가 빈약해 경포호의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많고 분수를 통해 정체된 물을 순환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면 수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에도 동의하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경포호 분수 설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고성군과 강원도가 국내 최대 석호인 화진포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생태와 호수, 접경지역이라는 복합적 요소를 활용하는 동해안 권역 최초의 사업인데 다음 달 해양수산부의 신청 접수를 앞두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최대 규모의 석호로 최북단에 위치한 화진포. 바닷물과 호수가 공존하며 습지와 울창한 숲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 고성 화진포는 오랫동안 군사 규제에 묶여 개발 사업이 덜해 동해안 다른 석호들보다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화진포와 초도 해역을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석호 주변의 해양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그래 바다도 보고 또 이 호수도 보고 참 색다른 게 있고 좋네요. 고성군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규제 해소와 생태 복원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존 상태가 좋은 석호 환경과 접경 지역이라는 인문 역사적 요소에서 차별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최초의 바다를 끼고 개발을 이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고성군은 오늘 토론회를 열고 해양 생태계 복원과 이용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생태 복원과 보존, 활용의 단계를 거치며 글로벌 세계 평화 해양 관광 거점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겁니다. 2천억 원 규모인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은 연말까지 기본계획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내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DMZ 생태하고 연결되는 그런 공원 지역으로 해서 그 두 가지가 딱 맞물려드는 아주 좋은 최고의 어떤 적지로 이제 가져가고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충남 서산과 전남 신안과 무안, 경북 포항 등도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이 확정된 곳은 없는 만큼 강원 고성군의 사업 추진이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 동해안에 비가 내리며 곳곳에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0도가량 낮아지며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 8.3도, 속초 9.8도, 강릉 9.9도, 동해 10.5도를 보였습니다. 낮 동안 비가 그친 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며 낮 기온이 올라 12에서 14도가량의 기온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설악산 중청대피소 인근에 눈이 2cm가량 쌓이며 이번 가을 들어 첫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강원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14로 전월 대비 변동 없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상승해 9월 1.7%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를 보이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생활물가 지수는 작년 대비 1.4%, 신선식품 지수는 2.5%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배추 70.2%, 토마토 33.9%, 도시가스 6.5%, 상수도료 7.9%, 택시료 17.6%, 하수도료 14% 상승했고 내린 품목은 사과 마이너스 21.5%, 쌀 마이너스 7%, 휘발유 마이너스 11.2%, 경유 마이너스 16.2% 등입니다. 기후변화는 재배작물의 지도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최북단에서 고품질 사과가 자라는가 하면 민통선 인근에서는 아열대 작물인 키위를 집단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글동글한 키위가 가지마다 빈틈없이 달려 있습니다. 한 그루에 많게는 400개씩 열려 올해 6톤을 수확했습니다. 50년 동안 벼농사를 짓던 논을 메꿔 7년 전 키위 재배를 시작했는데 올해 판로를 개척할 만큼의 수확량이 나왔습니다. 이미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았는데 나무 수령이 올라가면 2년 뒤 수확량은 15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년에는 한 500만 원 정도 했어요. 3천만 원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2,000평에 3천만 원이면 고소득 아닌가요? 남쪽 지방에서 재배되던 키위가 고성에서 잘 자라게 된 건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김윤태 씨는 지난 2015년 논이었던 3,000평의 땅을 메꿔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고성에서는 첫 사과 농장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웃었죠. 뭐 어떻게 여기가 사과가 되느냐.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오는 추세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력도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또 이제 경험 이렇게 쌓고 하다 보니까 이후 동참하는 농가가 늘면서 2020년 10개 농가에서 15톤의 사과를 수확했고 올해는 33개 농가에서 200톤의 사과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북단 고성 지역은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일교차로 고품질의 사과가 생산돼 매년 재배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개 농가가 사과 농사를 새로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벼농사가 이제 편하긴 하지만 특화 작목을 좀 많이 발굴을 하고 기술 실증 시험을 많이 해서 이런 농업인들한테 그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려고 합니다. 고성과 정선, 양구 등 강원도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10년 사이 6배 늘었습니다. 생산량은 7배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재배지가 북상하면 50년 뒤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1세기 말에는 우리나라의 사과 재배 적지가 아예 없어진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견딜 수 있는 품종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의회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시설을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민 모두가 즐긴 국가적 행사였지만 경기장과 시설 등 올림픽 유산은 강원도가 떠맡아 어쩔 수 없이 도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올림픽 경기장과 시설은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며 평창올림픽 유산도 국가가 나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농식품부의 표준화 허브 공모 사업에 선정된 지 1년을 맞아 전국 공모를 통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맞춤형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적인 표준화 허브로서의 역할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과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원재료 표준화, 제조 공정 표준화, 분석과 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됩니다. 또 창업기업부터 성장기업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제공해 강원도로 기업 이전을 유도합니다. 삼척시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지질명소 후보지 12곳을 선정했습니다. 삼척시는 지형적 가치와 법적 보호 필요성, 경제 활성화 가능성 등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하장면 대째 백두대간과 죽서루 하천지형, 근덕면 덕봉산 해안 퇴적지형, 신기면 대이리 동굴지대 등 1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삼척시는 2026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뒤 2031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앞서 삼척시는 2022년부터 지질공원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전문 해설사 5명을 양성했습니다. 설악권 동반 성장을 목표로 16년 만에 재출범한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오늘 실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설악권 4개 시군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 동해고속도로 고성 구간 연장, 오색케이블카 진입 구간 44번 국도 확장 등 4개의 상생협력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또 오는 13일 예정된 문화도시 지정평가에 앞서 속초와 고성 양양이 연계해 광역형 지역 문화사업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 경포호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큰고니 20마리가량이 날아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자연환경해설사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겨울철새인 큰고니 15마리가량이 경포 한가운데에서 오리들과 어울려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큰고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201의 2호로 지정된 보호종으로 해마다 이맘때면 10마리 안팎이 강릉 경포호를 찾아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